어느 날 아침입니다. 당신은 오랜만에 추억에 젖어 모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취업 준비로 밤을 지새우던 도서관, 동기들과 웃고 떠들던 학과방, 그 기억을 되살리려 학과 게시판에 찾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내가 졸업한 학과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내 전공을 쳐봅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당황하며 공지사항 게시판을 클릭합니다. 가장 위에 올라온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2026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학과 통폐합 최종 안내.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다 멈칫합니다. 내 청춘을 바쳤던 전공이 취업률 저조라는 네 글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른 학과와 합쳐지거나 아예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통보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학과가 증발해버린 당신의 졸업장. 당신의 모교가 더 이상 당신을 우리 과라고 부르지 않는 현실. 과연 그 종이 한 장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에이, 지방대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인서울은 대기자가 줄을 섰는데 뭔 소리야? 착각입니다. 2026년 거대한 쓰나미는 이미 서울 한복판, 당신의 집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의 시계는 지금 멸종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2026년 현재 최근 몇 년 사이 사라지거나 합쳐진 대학 학과만 700개가 넘습니다. 놀라운 건 그중 20%가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한양대학교는 최근 인문학 및 기초과학 분야 학과들을 통폐합하거나 무전공 선발로 돌리는 파격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한양대마저? 라는 탄식이 쏟아졌지만 학교 측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돈이 되는 첨단학과 위주로 재편하지 않으면 명문대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의 덕성여대 역시 최근 도고동 문학과와 불어 불문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모집 중단이지 사실상의 학과 폐지 수순입니다. 원곡대 또한 유사 학과를 통폐합하고 무전공 선발을 늘리며 학생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총장실 앞에 근조 하안이 놓이고 학생들이 행정관에 전거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입장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학과가 학생을 못 뽑으면 학교 전체가 죽는다는 논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가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면 수백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대학에 목줄을 쥐고 흔들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생존을 위해 돈 안 되는 인문학, 기초과학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손잡은 계약학과는 귀빈 대접을 받지만 인간의 본질을 논하던 철학과와 사학과는 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은 상아탑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제 팔다리를 스스로 자르는 보살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한 그 학과, 5년 뒤에도 남아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 발 앞서 읽고 싶으시다면 지금 경제현미경을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의 붕괴는 교육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의 사형 선고입니다. 대학은 수만 명이 소비하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입니다. 학생이 밥을 먹고 방을 구하고 술을 마시는 그 모든 행위가 지역을 먹여 살립니다. 그 심장이 멈추면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 사례를 들여다봅시다. 폐교 후 수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학생들로 북적이던 원룸촌은 이제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건물 유리창에는 임대 대신 경매 딱지가 붙어있고 우편함에는 고지서만 쌓여갑니다. 현장에서 만난 어느 원룸 주인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학생들이 떠나니 빈방에 사람이 안 들어와. 그냥 내버려두기 아까워서 토끼를 키우고 있어. 원리금 30만 원 하던 게 이제 0원이야. 누가 이 건물을 사겠어.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강원도 동해의 한중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부지는 수차례 율찰되어 가격이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주변 상가는 70곳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이라는 젖줄이 끊기는 순간 당신이 노후자금으로 산 상가와 원룸은 부채의 늪으로 변합니다. 이제 시선을 당신의 아파트로 돌려봅시다.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의 공식 중 하나는 학세권이었습니다. 유명 대학이 가까우면 수요가 탄탄하고 월세 수익도 안정적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대학이 흔들리면 그 프리미엄은 가장 먼저 독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집 앞 대학교가 신입생을 못 뽑아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됩니다. 캠퍼스 관리가 안 되어 잡초가 무성해지고 밤에는 가로등도 안 들어옵니다. 활기차던 대학생들이 떠난 자리를 정체불명의 외지인이나 노숙인이 채웁니다. 이런 환경에서 당신의 아파트 가치가 온전할까요? 이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대학의 장례식을 실제로 치르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정해진 미래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올해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는 약 23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국 대학 정원은 여전히 45만 명 수준입니다. 무려 22만 개의 자리가 빕니다. 서울권 대학 정원이 약 18만 명임을 감안하면 산수적으로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대학이 문을 닫아야 계산이 맞습니다. 이 잔혹한 수학적 진실 앞에서 당신은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소멸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대학 간판이 나를 지켜주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최우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 우리 회사에 돈 벌어줄 기술이 있어? 이제 대학은 학벌이라는 이름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곳이 아니라 거대한 자산 리스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학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전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졸업장이라는 과거의 유산보다 중요한 건 대학이 사라져도 시장이 나를 찾게 만드는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자격증 하나, 기술 하나가 이름만 남은 학사학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둘째, 부동산 투자 지도를 다시 그리십시오. 대학가라는 수식어는 이제 프리미엄이 아니라 위험지표입니다. 대학가 근처의 부동산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학이 없어도 돌아가는 자생적 상권인지 아니면 오직 학생들의 지갑에만 기생하는 상권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셋째, 대학 부지의 변신에 주목하십시오. 비극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정부는 폐교 부지를 데이터 센터, 실버타운 혹은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어떤 대학이 먼저 망하고 그 땅이 어떻게 재개발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재앙인 폐교 부지가 데이터를 읽는 누군가에게는 헐값에 살 수 있는 노다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서늘하셨습니까? 하지만 눈을 감는다고 쓰나미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파도의 높이를 가늠해야 살아남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사라져가는 학과를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판을 읽고 새로운 생존 지도를 그릴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시대입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소멸의 파도 위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미래는 공포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연미경이었습니다.